하룻밤 나스네 소새끼. 아름다운 많은 사람의 아름다운 많은 꿈을 하고 덥석부리가 두 번 세 번 조그맣게 읊고는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불빛에 비치는 도코노마의 장식 기둥에 기대어 있는 고든 등을 약간 앞으로 굽히자 두 손으로 끌어안은 무릎 위에 큼직한 봉우리가 솟는다. 아름다운 구절을 생각해냈으나 이어나갈 수 없어 답답해서인가 검고 길다랗게 흘러내린 눈썹 밑에서 불안한 눈빛이 번뜩인다. 그리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마루 끝에 앉아 천하태평인 듯이 책상다리를 한 사람이 되뇌인다. 진작부터 외우고 있는 선으로 적극적으로 써볼 생각일까? 빳빳한 머리를 짤막하게 깎고 수염도 없는 둥근 얼굴을 갸우뚱하며 그리려 해도 꿈이기에 그려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고 커다랗게 읊고 나서는 하하하 하고 웃으며 방 안에 있는 여인을 돌아본다. 불빛이 약해질수록 대바구니 속에 흐릿하게 켜놓은 램프의 건너쪽에 오른편에는 선반, 앞에는 초록빛 짙은 뜨락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여인이다. 화가라면 그림이라도 그리겠죠. 여인이라면 비단을 틀에 펼쳐놓고 수라도 놓겠죠. 하고 하얀 잠옷 아래의 한쪽 발을 편하게 고치 앉으니 보랏빛 방석 밖으로 흰 발등이 미끄러져 나온 모습이 요염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자세가 된다. 아름다운 많은 사람의 아름다운 많은 꿈을 하고 무릎을 껴안고 있는 사나이가 다시 읊어나가는 뒤를 이어 수는 놓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보내죠? 누구에게? 하고 여인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도 않게 약간 웃는다. 이윽고 얼굴을 가리면서 주홍빛을 칠한 부채 자루로 흐트러져 내려와 있는 검은 머리를 귀찮은 듯이 긁어 올려 젖히자 자루 끝에 달린 자줏빛 술이 물결치면서 초록빛 짙은 향료의 향기 속에 달려 들어간다. 내게 보내구려 하고 수염없는 사람이 곧 말을 바꾸는 다시 하하 하고 웃는다. 여인의 잿빛볼에는 잡기 어려운 웃음의 소용돌이가 솟아올랐고 눈두덩에는 연분홍빛이 휙 녹아든다. 술을 놓으면 무슨 빛으로? 하고 덥석 부리는 정색을 하고 묻는다. 비단을 사면 흰 비단, 실을 사면 은빛실, 금빛실, 꺼져 없어지려는 무지개 빛실, 낮과 밤의 경계인 저녁 어스름의 실, 사랑의 빛깔과 원망의 빛깔도 물론 있겠죠. 하고 여인이 눈을 들어 토코노마의 장식 기둥을 바라본다. 우수를 녹여 반죽한 구슬이 따가운 불빛에는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시원스럽다. 우수의 빛깔은 옛날부터 검은 빛이다. 이웃에 통하는 골목길의 경계로 심은 네댓그루의 편백나무에 구름이 모여 조금 전에 그쳤던 장마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둥근 얼굴의 사내는 어느 사이에 방석을 밀어던지고 마루 끝에서 두 발을 늘어뜨리고 있다. 저 나무들은 가지를 자른 일이 없는 것 같군. 장마도 꽤 오래됐어. 용케 실정도 내지 않고 내리거든.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며 문득 생각난 듯이 자신의 무릎을 툭툭 손바닥을 세워 두드린다. 각기에 걸렸나? 각기인가? 다른 두 사람은 꿈의 시인지 시의 꿈인지 약간 알 수 없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걷어들인다. 여자의 꿈은 남자의 꿈보다도 아름답겠죠? 하고 남자가 말하니 적어도 꿈에서나마 아름다운 나라에 가지 않으면 하고 이 세상은 더러워졌다는 표정이다. 세상이 낡아서 더러워졌을까요? 하고 물으니 더러워졌어요. 하고 흰 비단천으로 만든 부채를 가볍게 흔들어 붙인다. 낡은 술병에는 오래된 술이 들어있을 테니 음미하도록 해요. 하고 남자도 그 위 깃을 펼치고 자단의 자루를 단 부채로 무릎 언저리를 툭툭 붙인다. 낡은 세상에서 취해볼 수 있다면 재미있을 거예요. 하고 여인은 어디까지나 시무룩한 것 같은 태도다. 이때 각기인가? 하고 연방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던 사람이 벼랑간 손을 들어 쉿 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말린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끊긴 사이 뻑국 하는 날카로운 새소리가 편백나무의 가지 끝을 스치며 뒤쪽 절간으로 사라져간다. 뻑국. 저 소리가 두견새인가? 하고 깃 부채를 던지고 그도 마루로 기어나간다. 쳐다보는 추녀 끝에서 비스듬히 검은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진다. 각기를 걱정하는 사나이는 손가락을 세워 뒤쪽을 가리치며 저기일세 한다. 철우사의 본당 근처에서 뻑국.
첫마디에 두견시라고 알았지 2마디에 좋은 소리라고 생각했어. 하고 다시 장식 기둥에 기대며 즐거운 듯이 말한다. 이 덥석부리는 두견시 소리를 난생 처음 들은 모양이다.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반하는 것도 그런 것일까요? 하고 여인이 묻는다. 별로 부끄러워한다거나 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깎아머리는 돌아앉아서는 가슴이 후련하게 내려가는 것 같은 소리지만 반하면 가슴이 막히지 않겠어요? 반하지 말아요. 반하지 말 것. 아무래도 각기 같은 걸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꾹 눌러본다. 10길 꼭대기에 한 소쿠리 더 올려놓는다. 더 올려놓지 않으면 모자라고 더 올려놓으면 위험하고 그리운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고 기부채가 또 움직인다. 그렇지만 쇠조각이 자석을 만나면 처음 만나는데도 용서 없겠지.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구멍 자국을 연방 문지르며 정색을 하고 있다.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는데 이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이상하거든. 하고 아는 체를 하며 수염을 쓰다듬는다. 나는 우마타로가 그린 미인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림을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다시 여인을 돌아본다. 나는 인식을 한 장본인이 아니고서야 하고 부채의 술을 가는 손가락에 감아본다. 꿈으로 바꾸면 즉시 살아나지 하고 예의 수염이 어렵지도 않게 대답한다. 어떻게? 내 얘기는 이렇지 하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모깃불이 꺼지며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들어 있던 모기가 쑥 튀어나와 목덜미 언저리를 톡 쏜다. 제가 눅눅한가 보군요. 하고 여인이 모깃불 통을 끌어당겨 뚜껑을 여니 붉은 비단실로 잡아맨 모깃불의 제 덩어리가 연기를 풍기며 흔들흔들 흔들린다. 동쪽 이웃에서 검은고와 샤쿠아치의 합주곡이 자양화의 숲을 뚫고 손에 잡힐 듯이 들려온다. 올려다보니 열어젖힌 요정의 방에서 등불까지 반짝반짝 엿보인다. 어떤가? 하고 한 사람이 물으니 그저 그렇군요. 하고 한 사람이 대답한다. 여인만은 잠자코 있다. 내 얘기는 이렇지? 하고 이야기는 먼저로 되돌아간다. 불을 다시 붙인 모깃불 연기가 통에 뚫어놓은 세 개의 구멍에서 새어나와 세 줄기의 연기가 된다. 이제 불이 붙었군요. 하고 여인이 말한다. 세 줄기의 연기가 뚜껑 위에서 뭉쳐 다갈색 덩어리가 되었다고 생각되자 빛발을 품은 바람이 휙 불어와 이를 흩트려 놓는다. 덩어리가 지기 전에 흩어질 때에는 세 줄기 연기가 세 개의 동그라미를 그리며 검은 칠 위에 그림을 박아놓은 통 둘레를 빙빙 맴돈다. 어느 것은 느릿하게, 어느 것은 재빨리 맴돈다. 또 어떤 때는 동그라미조차 그릴 틈이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만다. 화장이군. 둥근 얼굴의 사나이는 벼랑간 화장터의 광경을 생각해낸다. 모기 세상도 편안치는 않을 거예요. 하고 여인은 인간을 모기에 비유한다. 하던 얘기로 돌아가려던 화제도 모깃불과 함께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야기를 꺼낸 사나이는 별로 얘기를 계속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세상사는 모두 이렇다고 벌써부터 알고 있다. 꿈 이야기는요? 하고 약간 사이를 두었다가 여인이 묻는다. 사나이는 옆에 있는 양피 표지에 붉은 글자로 책 이름을 쓴 시집을 집어들어 무릎 위에 놓는다. 읽고 있던 자리에 상아를 얇게 깎은 종이 칼이 꽂혀 있다. 책 길이를 넘어 비죽이 밖으로 솟아나와 있는 부분만은 옅게 땀이 배어 있다. 손가락 끝을 떼어보니 미끈하고 이상스러운 글자가 생겨난다. 이렇게 습기가 많으니 어디 견디겠나? 하고 이마살을 찌푸린다. 여인도 정말 눅눅하군요. 하고 한 손으로 소매 끝을 쥐어보고는 향불이라도 피울까요? 하고 일어난다. 꿈 이야기는 또 늦춰진다. 선덕 향로에 자단 뚜껑이 있고 자단 뚜껑의 한가운데는 원숭이를 조각한 청옥 손잡이가 달려있다. 여인의 손이 이 뚜껑에 닿으려 했을 때 아, 금이가 하고는 긴 소매가 옆으로 비켜나간다. 두 남자는 동시에 토코노마 쪽을 바라본다. 향로 옆에 있는 백자에는 연꽃이 꽂혀있다. 어제 비오는 속에서 비옷을 걸치고 잘랐을 전경을 토코노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꽃봉오리는 한 송이, 덜 펼쳐진 잎은 2장, 그 잎에서 새치점 위에 천장에서 백금의 실을 길게 끌고 한 마리의 거미가 내려오는 모습은 몹시 아름답다. 연잎 위에 큰 거미가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조용히 향불 피우네. 이렇게 읊으면서 여인은 여러 조각의 향을
한 줌에 쥐어 향로 속에 듬뿍 던져 넣는다. 긴 발금이 매달려 요동이 없고 9번 연기 천천히 중량을 도내. 이렇게 엎고 나서 덥석부리도 보고 있기만 했지 집어내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거미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바람이 부는 대로 조금씩 흔들릴 뿐이다. 거미도 꿈 얘기를 들으려고 온 모양이지? 하고 둥근 얼굴의 남자가 웃자. 그렇지. 꿈속에서 그림을 살려놓는 이야기니까 듣고 싶으면 거미도 들으라지. 하고 무릎 위의 시집을 읽을 생각도 없으면서 펼친다. 눈길은 글자 위에 떨어져 있지만 눈동자 속에 비치는 모양은 시의 나라일까? 꿈의 나라일까? 120간의 회랑이 있고 120개의 등불을 켠다. 120간의 회랑에 봄의 물결이 밀려오고 120개의 등불에 봄바람이 스친다. 흐릿한 어둠 속 바닷속에는 커다란 신사의 문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인처럼 서 있고 때마침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문을 연다. 이야기를 하던 사람은 말을 뚝 멈춘다. 다른 사람들은 약간 안점새를 고친다. 누구도 들어온 기색은 없다. 이웃집이야 하고 수염없는 남자가 말한다. 이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또 내일 밤 하는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꼭 하고 대답한 사람은 남자인 듯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고는 피식 웃는다. 저건 그림이 아니야. 살아있어. 저걸 평면으로 눌러놓으면 역시 그림이지. 그렇지만 저 목소리는 여인은 보랏빛, 남자는 글쎄 하고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덥석부리가 여인을 돌아본다. 여인은 선홍색 하고 멸시하는 듯한 투로 대답한다. 120간의 회랑에 135개의 액자가 걸려있고 그 132개째 액자에 그려진 미인의 목소리는 노랑빛일까요? 다갈색일까요? 하고 여인이 묻는다. 그런 단조로운 목소리가 아니요. 빛깔로는 나타낼 수 없는 목소리지. 굳이 얘기하자면 글쎄 당신 같은 목소리일까요? 고맙습니다 하는 여인의 눈 속에는 우수각이 있던 웃음의 빛이 거득히 솟아있다. 이때 어디서인지 두 마리의 개미가 기어나와 한 마리가 여인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간다. 필연코 길을 잘못 찾은 것이라. 다 올라간 뒤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내려오는 길조차 잊어버렸다. 여인은 놀란 기색도 띄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검은 뿔레를 살짝 흰 손가락으로 가볍게 떨어버린다. 떨어지는 스슬에 문득 다른 한 마리와 다담이 가장자리의 천이 위에서 만난다. 잠시 동안을 머리와 머리를 마주대고 무엇인가 속삭이는 것 같았으나 이번에는 여인에게는 가지 않고 코이마리 과자 접시의 끝에까지 동행해 가서는 거기에서 좌우로 갈라진다. 세 사람의 눈길은 모두 무심결에 두 마리의 개미 위에 떨어진다. 수임없는 남자가 이윽고 말한다. 다담이 8장 넓이의 방이 있고 세 사람의 손님이 앉아있다. 한 사람의 여인의 무릎 위에 한 마리의 개미가 올라간다. 한 마리의 개미가 올라간 미인의 손은 휘지 개미는 검고 하고 수염이 대꾸한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웃는다. 한 마리의 개미는 잿더리 꼭대기에 올라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다. 다른 놈은 운 좋게 과자 그릇 속에서 떡 부스러기를 만나 너무도 기뻐서일까 머뭇거리고 있는 기색이다. 그 그림에 그린 미인은 하고 여인이 다시 이야기를 돌린다. 물결조차 소리를 멈춘 어스름 달빛에 문득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가 싶자 어느 길에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다. 길게 있다한 회랑을 나는 것도 아니고 밟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림자 그대로인 채 움직인다. 얼굴은 하고 수임없는 사람이 물을 때 다시 동쪽 이웃의 합주곡이 들려온다. 한국은 벌써 끝나고 새로운 곡을 시작한 듯하다. 그다지 훌륭하지는 못하다. 꿀을 머금고 바늘을 불어대는군 하고 한 사람이 평하자 비프 스테이크 화석을 먹여주고 있는 걸 하고 또 한 사람이 말한다. 좋아하라면 난사향이라도 태워 넣어야 되겠죠? 이것은 여인이 하는 말이다. 세 사람이 세 가지로 해석을 했으나 세 가지가 다 몹시 이해하기가 어렵다. 산호의 가지는 바닷속에 있지 약을 먹고 독을 쏘아대는 경박한 놈이야 하며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수염이 자 합주곡보다 꿈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림에서 빠져나온 여인의 얼굴은 하고만 말할 뿐 어물어물한다. 그리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둥근 얼굴이 가락을 맞춰 가볍게 응그릇을 두드린다.
떡 부스러기를 얻은 개미는 그 소리에 자지러지게 놀라 과자 그릇 속에서 이쪽 저쪽 달리며 맴돈다. 개미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하고 여인은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을 향해 말한다. 개미의 꿈은 떡 부스러기라 하고 상대는 크지 않게 웃는다. 빠져나오지 못해 못 빠져나오겠어? 하고 연방 과자 그릇을 두드리는 사람은 얼굴이 둥근 남자다. 그림에서 여인이 빠져나오기보다는 당신이 그림이 되어버리는 것이 쉬울 거예요? 하고 여인은 또 수염에게 말한다. 그건 생각해보지 못했군. 앞으로는 내가 그림이 되겠소. 하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개미도 떡 부스러기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허둥거리지 않아도 될 텐데? 하고 둥근 남자는 그릇을 그만 두드리고는 어느 틈엔지 골련 연기를 요란스럽게 내뿜고 있다. 장마에 늑자는 자란 해장죽이 세면대 위를 덮어 씌우고 있고 나머지 한두 그릇은 높다란 추녀 끝에까지 다다라 올라가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덧문 사이를 통해 마루 위에도 거침없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초록빛을 들이운다. 저기 그림이 있다 하고 골련의 연기를 푸 하고 그쪽으로 불어보낸다. 장식 기둥에 걸어놓은 불자 끝에는 타다남은 향불의 연기가 스며들어 있었고 족자는 자쿠추의 노안인 듯하다. 기러기의 수는 73마리, 갈 때는 물론 셀 길이 없다. 남포동의 불빛을 엷게 받고 있고 깊이 석자의 토코노마인 관계로 옛날의 그림을 얼른 그것이라고 가려볼 수 없는데 아늑한 정치가 있다. 여기서도 그림은 될 수 있군 하고 기둥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여인은 막 감은 그대로의 흑발을 어깨에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둥그런 비단부채를 가볍게 흔들면 자주 귀 밑 가까이에 살짝 드리워지고 그것을 치켜 젖히면 엷은 눈썹은 여느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맑게 보였다. 벚꽃을 어깨에 짜는 것 같은 뺨 빛깔에 봄밤의 별을 잠재우고 있는 것 같은 눈을 시원스럽게 뜨며 나도 그림이 될까요? 하고 말한다. 분명히는 알 수 없지만 흰 천에 칡 잎을 그득히 뭉개어 물들인 잠옷의 깃을 똑바로 세우니 따뜻한 대리석으로 조각을 한 것 같은 목덜미가 몹시도 돋보여 남자들의 마음을 건다. 그대로 있는 것이 정녕 명하여 하고 한 사람이 말하자 움직이면 그림이 흐트러집니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주의를 준다. 그림이 되기도 역시 힘이 드는군요 하고 여인은 두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려고도 않고 무릎에 올려놓고 있던 오른손을 벼랑간 뒤로 돌려 몸을 척 비스듬히 기울인다. 길다란 흑발이 번쩍번쩍 불빛을 받고 있고 사각사각 푸른 다다미를 스치는 소리까지 들린다. 나무아미 타불 호사다 마라 하고 수염 있는 사람이 가볍게 무릎을 친다. 찰나의 천금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하고 수염 없는 사람이 다 피운 꿀령 꽁초를 뜰하게 던져버린다. 이웃집의 합주곡은 어느 틈에인가 먹고 홈통을 타고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커다랗게 울려온다. 모깃불은 어느 사이에인지 꺼져 있었다. 밤도 꽤 깊었군. 두견새도 울지 않지. 잘까요? 꿈 이야기는 드디어 중단이 되었다. 세 사람은 각각 제자리에 자리 잡고 눕는다. 30분 뒤 그들은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의 하는 구절도 잊고 있었다. 뻑국 하는 소리도 잊고 있었다. 꿀을 머금고 바늘을 뿜어내는 이웃의 합주곡도 잊고 있었다. 개미가 잿더리 위를 기어 올라가던 일도 연꽃잎에 내려온 거미의 모습도 잊고 있었다. 그들은 점차 편안한 경지로 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난 뒤 여인은 자신이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머리의 소유자인 것을 잊고 있었다. 한 남자는 수염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수염이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들은 점차 더 편안한 마음이다. 옛날 아수라 왕이 제석천과 싸워 패했을 때는 8만 4천의 권속을 이끌고 우사는 연근에서 뽑아낸 실입니다. 우사 구멍 속에 들어가 숨었다고 되어 있다. 유마경을 읽는 법당에 설법을 들으러오는 대중이 천인지 만인지 그 수요를 잃었다. 호도 속에 들어앉아 자신이 일천 세계의 왕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햄릿이 수려한 말이라고 기억한다. 좁쌀이나 앵속의 씨 속에 창천도 있고 대지도 있다. 한 제자가 스승을 향해 묻는다. 분자는 젓가락으로 집어 올릴 수 있느냐고. 분자는 둘째로 치자. 천하도 젓가락에 걸릴 뿐 아니라
한번 집어 올리게 되면 언제까지고 뱃속에 넣어둬야 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한다. 100년은 1년과 같고 1년은 일각과 같다. 일각을 알면 정녕 인생을 안다. 해는 동쪽에서 솟아올라 반드시 서쪽으로 들어간다. 달은 둥그러지면 이지러진다. 공년이 손가락을 꼽으며 백발에 이르는 것은 공년이 망망한 시간에 심신의 한이 있음을 원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와 달은 속일지라도 자신을 속이는 것은 지자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일각에 일각을 더하면 이각으로 늘어날 뿐이다. 미려한 비단에 꽃을 더한다 한들 얼마나 빛을 바꿀 수가 있으랴. 다담이 8장짜리 방에 수염 있는 남자와 수염 없는 남자와 서글서글한 눈을 가진 여인이 모여 이렇게 하룻밤을 지냈다. 그들의 하룻밤을 그린 것은 그들의 생애를 그린 것이다. 왜 세 사람이 모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다. 세 사람은 어떤 신분과 성분과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알 수 없다. 세 사람의 언어와 동작을 통해서 일관된 사건은 발전되지 않고 있다. 인생을 쓴 것이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 왜 세 사람이 같은 시각에 잠이 들었을까?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시각에 졸음이 왔기 때문이다.